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은 시작부터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은 1.5% 가까이 강하게 떨어졌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특별하게 나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하락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연준의 강경한 입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내년에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시장은 시장대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강한 고용으로 인해 금리 인하의 기대는 별로 높지 않죠. 따라서 경기는 경기대로 나빠지고 금리는 금리대로 안 내리는 상황이 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투심이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중요한 경제지표의 발표는 없고 오로지 마지막 거래일인 23일에 발표되는 PCE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CPI를 알고 있고 이제 물가는 더 이상 최중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만큼의 큰 관심은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이어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향후 고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의 시장은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는 심각한 조울증 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12월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33보다 더 하락한 30일까지 떨어지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코로나의 영향을 제외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중 하나죠. 주택시장의 악화 일로는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나타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경기는 집값의 선행지표이기도 하기에 향후 집값의 약세가 지속되고 결과적으로는 주거비도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에서의 주거비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시장에 그만큼 빠르게 선반영될 것이고요. 그 자체로 큰 이슈는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당분간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 고용 지표를 최중요 지표로 그리고 물가 지표와 경기 지표를 차중요 지표로 삼아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개별 주식을 하나 보자면 테슬라가 극심한 변동성 아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과 함께 2% 전후로 하락한 데 비해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중반에 강하게 밀리며 반대로 3% 하락했다가 그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며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보합권에 머무르는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경합이 강하게 벌어질 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의견차가 팽팽하다는 뜻인데요. 현재 테슬라는 중국 수요 관련된 불확실성과 트위터 관련 노이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주가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최고 가격 대비 65%나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오펜하이머가 테슬라를 매수해서 보유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 여파로 주가가 음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 속에도 보합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매수세도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2년 전으로 되돌아 있죠. 하지만 회사의 실적은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선행 PER 30 이하라는 강세장이 돌아오면 생각도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성장성 대비 사람들의 평가가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기적인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업이라도 기분이 좋을 때는 훨씬 높은 평가를,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훨씬 낮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분이 최악으로 나쁠 때죠. 따라서 정당한 가치보다 훨씬
폄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할인 기간은 매수세에게는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기가 멕시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미 현재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루머라기보다는 정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기 투자금은 약 10억 달러 정도이고 이는 기가 상하이의 초기 투자금과 비슷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정식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도 보고 있지만 늦어지게 될 경우는 해를 넘겨서 2023년 초에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위치는 멕시코 북서부에 있는 누에브레운주 몬테레이고, 몬테레이 중심가에서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산타 카타리나라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본사까지는 차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직 구체적인 공사 일정이나 생산 차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문에 따르면 우선 초기에는 세미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며 이후 수요와 필요에 따라 다른 차종을 추가로 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향후 확장될 수요에 대한 회사의 가이던스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호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트위터 관련 새로운 기대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어제 본인 트윗에 트위터의 CEO를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래야 한다가 58% 정도로 높았는데요. 트위터는 현재 머스크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관두게 된다면 전문 경영인을 따로 구해서 수장을 맡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향후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관두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좋은 의미가 될 텐데요. 첫 번째로 현재 머스크가 테슬라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트위터의 CEO를 물러남으로써 이전처럼 다시 테슬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CEO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트위터와 관련된 많은 노이즈가 지금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란 점입니다. 트위터 관련 노이즈들은 끊임없이 불편한 뉴스들을 양산하면서 머스크와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었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직접 지휘할 때와 비교한다면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을 때가 관련된 노이즈의 양이나 강도가 아무래도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머스크가 트위터와 관련성이 낮아지는 것이 향후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의 시장은 개별 기업의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와 시장 분위기에 의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할 것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들이 클리어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따라서 지나친 주가 하락으로 인해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테슬라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머스크와 테슬라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 현재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가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함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감정이 크게 움직일 때 큰 이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의 미래를 믿고 있다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비전이 성취된 결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면 과정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보고 자산을 사셨나요?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결과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성공의 길이 없죠. 그러나 성공하는 소수는 보이지 않는 길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기적인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늘 최종적인 결말을 봅니다. 목적지에 항상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굽은 길에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가 지나온 그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이 맞았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갔어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지겨운 역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